130만 원에 별도로 쓰고, 만약에 여기에 써주고 싶다면 19번에는 143만 원이다라고 써주면 되죠. 예,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시험 때는 답에 적혀 있으니까. 근데 누가 이의제기 신청이라도 하면 상관없다라고 써줘요, 항상. 자, 다음 11월 22일 날 제품 직수출액. 직수출했으면 영세율의 기타 6번 칸에 1,000만 원 쓰면 되겠죠. 그럼 6번 칸에 1,000만 원. 다음 거래처의 제품 무상 증정.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간주 공급 이야기하는 거죠. 사업상 증여, 거래처에 제품 공제받은 물건을 무상으로 준 거. 얘는 사업상 증여죠. 그럼 사업상 증여는 우리는 증빙 없는 과세 거래니까 과세의 기타 4번 칸에 780만 원을 써주면 되겠죠. 그럼 4번에 여기 과세의 기타에 780만 원을 써주고, 자, 다음 대손 확정된 외상 매출금 대손세액 공제 적용 대손금 110만 원. 자, 그럼 이번엔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한다는 거니까 매출세액에서 빼라는 거죠. 그리고 대손금의 110분의 10이 대손세액 공제세액이니까 10만 원이 되겠네요. 그럼 10만 원을 우리 8번 칸에 마이너스 10만 원이다라고 얘를 써주면 되죠. 자, 다음 간주 임대료 글 적혀 있는 게 없네요. 자, 보증금 1억, 정기예금 이자율 2.1%, 대상 기간일수 92일, 1년 365일 가정, 단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는 절사. 자, 그럼 간주 임대료를 우리 보고 계산하라는 거죠. 그리고 92일이라고 하면, 자, 그럼 계산기 가지고 보면, 자, 보증금이 1억이고 정기예금 이자율이 2.1%, 0.021, 그리고 92 곱하기 92 나누기 365라고 하면 52만 9,315원이 되겠죠. 자, 그럼 이 금액이 간주 임대료가 되네요. 그럼 간주 임대료가 이 금액이면, 자, 간주 임대료는 부가가치 신고서에 과세의 기타 칸에 들어갈 거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건데 780만 원이 있네. 그럼 둘이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 여기서 더해가지고 쓸게요. 780만 원 더하면 이 금액은 832만 9,315원이 되게 되네요. 그죠? 자, 나중에 여러분들 답안지 보시면 이 값이 틀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문제는 여기 2.1%라고 돼 있는데, 얘는 그래서 저는 2.1%로 계산했어요. 근데 얘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1.8로 계산했어요. 그래서 1.8로 계산한 게 아마 나와 있어서 지금 이 값은 지금 제 값하고는 틀리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매출에 대해서는 입력이 끝났고, 자, 매입사항은 9월 23일
원재료 매입에 대한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 반영 세금계산서 수취한 거. 그럼 예정 누락분 세금계산서 수치면 자 280만원을 자 예정 누락 12번에 오른쪽 38번에서 280만원에 28만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다음 원재료 외상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수취했어요. 그럼 세금계산서 받았고 우리는 원재료니까 고정자산 아니죠. 그럼 일반 매입이니까 10번 칸 세금계산서 일반 매입 10번 칸에 800만원에 80만원이고 자 다음 내국 신용장에 의한 원재료 매입 150만원 세금계산서 수취. 그럼 내국 신용장에 의한 세금계산서 받았으면 영세율 세금계산서죠. 그럼 영세율 세금계산서면 자 우리는 얘도 원재료니까 10번 칸에 그럼 800만원 있는데 150만원 더하면 950만원이고 800 있었는데 150 더하면 950이고 그리고 세금 영원이니까 80만원 그대로 두면 되겠죠. 자 다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세금계산서 받은 거. 그러면 얘는 54번 불공이었던 거죠. 그럼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일단 집어넣고 또 빼줄 건데 자동차는 고정자산이에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고정자산으로 가서 11번 칸에 1,500만원에 150만원 다음 화물 자동차 유류대 지급하고 신용카드 매출 죄송해요. 자, 저 여기만 집어넣으면 안 되죠. 불공인데 왜 여기만 넣었어? 자, 여기 넣고 넣었다 빼야 되죠. 250 공제 받으면 안 되니까 16번 클릭해서 50번에 1,500에 150만원 여기에다가 넣어서 넣었다가 빼야 되죠. 지금 여기에 넣었다가 그리고 여기서 뺀 거예요. 지금 아래쪽에서. 그럼 얘 둘만 해서 108만원만 공제된다고 나와 있고 자 다음 화물 자동차 유류대 지급은 신용카드 매출연표 수취했어요. 카드 우리 수취했고 화물 자동차 유류대니까 불공제 사유면 여기는 아예 안 쓰는 거예요. 카드는. 근데 얘는 공제되는 거니까 14번 그 밖에 오른쪽 아래에 신용카드 일반 매입에서 50만원에 5만원이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자, 기타 사항에 이기 예정신고 시 위 예정신고 누락분 이외의 사항은 정상적으로 신고 및 납부하였다. 자, 나머지 아래 있는 내용은 뭐 특별한 거 없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럼 여기에 금액이 들어가 있을 때 여기에 금액이 들어가 있을 때는 여기에서 누락한 납부세액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럼 누락한 매출세액은 100만원이고 누락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28만원이죠. 여긴 불공제 없었으니까. 그러면 누락한 납부세액이 12만원이 되네요. 그죠? 그럼 12만원 우리가 계산했으면 12만원을 26번 가산세 누르고 그리고 일반 초과 환급 부당에 12만원이다. 자, 그럼
이번에는 12만 원에 10%죠. 그리고 예정 때 누락한 거 확정 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얘는 25%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거 곱하기 해야지. 그죠? 자, 25% 들어간다라고 한 건 75%가 감면이니까. 지금 예정 때 누락분에 대한 정보죠. 지금 얘 오른쪽에 쓴 얘들이 다 예정 누락분이잖아. 이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75% 감면하면 25%를 부과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가산세는 3,000원이 나오고. 자, 그럼 이번에 납부 지연에도 그대로 12만 원 쓰고. 자, 납부 기한은 얘가 언제 거였죠? 자, 지금 2기 확정이니까 당초 납부 기간은 2기 예정 2020년 10월 25일. 자, 그럼 지금은 우리는 2021년 1월 25일. 그리고 2021년 1월 21일. 지금 얘는 지금 여기에 적어놨죠. 2기 확정신고 및 자료납부 시기는 2021년 1월 2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여기를 정리해주고, 다음 우리 방금 빠뜨렸던 영세율이 제일 위에 있는 1번 9월 28일하고 매입에서 제일 위에 9월 23일인데 뭐 여기에서는 영세율이나 그런 건 없었죠. 그리고 세용예안서 발급에서 잘못한 거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하면 되겠네요. 자, 이게 우리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우리 문제 있는 거 전부 다 푼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기출문제 가지고 쭉 순서대로 풀어나가도 한 회차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먼저 513페이지로 갈게요. 자, 회사는 274, 513페이지, 13페이지. 자, 이제는 뭐 페이지 상관없이 다음 회차로 계속 넘어가면 돼요. 그럼 회사도 이번엔 274면 이 다음엔 275, 그리고 다음에 계속 이렇게 한 회차씩 넘어가면 계속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타고 나갈게요. 말은 해드릴 건데 규칙을 아시면 쉽게 들어가실 거니까. 자, 그럼 이번 문제를 보면 자, 다음은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관한 자료이다. 아래 주어진 자료만 반영하여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에 과세표준면세 등 기타 부속서류 작성을 생략하고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하여 세액공제를 받기로 한다. 자, 일단 이런 말 나오면 아래 내용 보다 보면 얘 까먹으니까 자, 부가가치 신고서 10월부터 12월로 가서, 그리고 경감 공제세액은 18번이지만 그 아래 19번 클릭하고 전자신고 세액 공제에 10,000원을 먼저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 무조건. 자,
즉 여기 54번에 만원 쓴다는 거예요. 18번에 54번. 자, 다음 이제 양가로 1번. 지금 문제에서는 아래가 누락분이라는 표현 없어요. 그럼 그냥 일반 정기신고서에 쓰는 거예요. 누락분이라고 말 있는 것만 예정 누락분에 쓰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에서 그냥 신고서 작성하라는 거죠. 그럼 1번에 전자세금 계산서 제품 매출은 2억 원이다. 그럼 매출에서 세금계산서니까 2억 원의 별도면 1번 칸에다가 2억 원을 써주면 되고. 아이고. 자, 1번 칸에다가 써주고. 자, 다음 수출 신고 필증 및 선화증권에서 확인된 수출액을 원화로 환산하면 2천만 원이다. 자, 이건 선화증권 수출 신고 필증 나온 거 보니까 직수출이죠. 그럼 영세율의 기타에다가 2천만 원 쓰면 되겠죠. 그럼 영세율 기타에 2천만 원이다. 자, 다음 대손이 확정된 외상매출금 220만 원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자, 그럼 220만 원에 110분의 10이면 20만 원이겠죠. 20만 원을 이번엔 대손세액 공제 적용하는 거니까 8번 칸에 마이너스 20만 원으로. 자, 다음 카드 매출로 5,500만 원, 현금 영수증 매출로 110만 원이 발생하였다. 동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그럼 둘 다 부가세 포함된 건데 그럼 공급가이고 나면 카드는 5천만 원, 현금 영수증은 100만 원이라는 거죠. 그죠? 공급가이고라면 다 포함된 거니까. 공급가이고라면 5천만 원하고 100만 원이죠. 이게 둘이 합쳐가지고 5,610만 원에 나누기 1.1 해도 되지만 그냥 봐서 눈에 보이잖아. 그럼 우리는 카드 거래하고 현금 영수증 거래 같이 있죠. 그럼 그리고 부가세 포함 금액이 과세 거래니까 과세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3번 칸에다가 5,100만 원 쓰면 되겠네요. 5,100만 원 쓰면 되고. 그럼 여기에 얘가 들어오면 여기에 5,610만 원 이렇게 들어와서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답안지에서는. 지금 이 금액이 이거 두 개 더한 거, 이거 두 개 더한 거, 카드 단말기에 긁은 거. 우리 신용카드 매출표 발행금액 집계표 처음 했던 거죠. 자, 다음 5번에 구매 확인서에 의한 원재료 매입은 4천만 원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이번엔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원재료를 매입 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죠. 그러면 10번 11번 중에 원재료니까 10번에 4천만 원의 0원. 자, 다음 6번에 배기량 2000cc의 4인승 비업용 소형 승용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자, 2000cc고 4인승이고 그럼 우리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근데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니까 우리는 고정자산이라서 세금계산서에 고정자산 매입 11번 칸에 쓸 거고 1500에 150만 원으로. 그리고 우리는 16번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50번에다가 써줄 거예요. 자, 그럼 먼저 11번에 1,500만 원에 150만 원이고 그리고 16번을 클릭해서 50번에 1,500만 원에 150만 원이다.
자, 다음 전자세금 계산서로 받은 전기요금 80만 원은 2기 예정신고 누락분이다. 이번엔 예정신고 누락분인데 세금 계산서로 받은 전기요금이니까 매입의 세금 계산서죠. 그렇죠? 그럼 예정 누락분에서 매입에서 세금 계산서로 가서 80만 원에 8만 원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150만 원. 얘는 참 자주 나올 거예요. 그냥 보면 21번이에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있다고 하면 150만 원 여기에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라고 적혀 있죠. 21번에. 자, 그럼 이제 입력을 다 했어요. 자, 입력 다 하고 나서 자, 누락한 납부세액이 있는지 봤는데 누락한 납부세액 있나요? 누락한 게 환급만 있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예정 때 환급 받아야 될 8만 원을 확정 때 환급 받으면 부가가치세법이든 국세기본법이든 괘씸할까요? 내가 늦게 받아간다고 해서 세법이 기분 나쁠 일 없겠죠. 나 스스로 늦게 받아가면서 이자만큼 가서 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누락한 환급세액, 초과 환급이 아니고 받으면 안 될 거 안 받은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누락한 게 환급세액이 나오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없어요. 이건 내 스스로 늦게 받은 거니까 가산세 효과를 내 스스로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세금 계산서는 또 매출만인데 매출 자체가 없잖아. 매출 세금 계산서 수치 늦게 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산세 없이 이대로 하고 저장하시면 끝이에요. 자, 이제 523페이지로 가시고 523페이지 제일 아래에 적혀 있는 거예요. 523. 그리고 회사는 275번으로 한 단계 번호 금액 번호 코드 한 단계만 좀 높이고. 자, 죄송한데 이번 문제 잠깐만 좀 보고 계셔 주세요. 자, 이기 확정신고서를 작성하라는 거죠. 자, 그럼 저도 이기 확정신고서를 열고 10월부터 12월. 자, 첫 번째 매출 자료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매출액 4억 5천만 원. 그럼 우리 1번 칸에다가 4억 5천만 원을 쓰면 되고. 자, 두 번째는 신용카드 과세 매출액이 3천만 원인데 부가가세 별도네요. 그러면 부가지신고서 3번 칸에다가 3천만 원의 별도. 다음 직수출액이 1억이 있는데 직수출액은 우리 영세율의 기타인 6번 칸에 1억을 쓰고. 다음 예정신고 누락분 2020년 2기 예정신고 기간에 발행된 카드 매출을 예정신고 시 누락하고 2기 확정신고 시 신고하였는데 그 금액은 1,100만 원이었다. 부가세 포함이었다. 가산세 계산 시 부정행위 아니고 미납일수는 90일이다. 과소초과환급 일반이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카드 매출을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거니까 자, 우리는 7번에 세금계산서 아니니까 34번 칸에다가 부가세 포함이죠. 그럼 1,000만 원의 별도. 자, 다음 매입 자료에 전자세금계산서 과세 매입액 공급가액 2억 7천, 부가가치세 2,700. 자, 이 중에서 2,500cc 5인승 승용차 구입한 거 공급가액 5천, 부가세 500.
나머지는 공급가액 2억 2천, 부가세 2,200, 고정자산이 아닌 일반 매입세. 자, 그럼 세금 계산서 받은 거에 대해서는 불공제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때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을 구분하는 거예요. 왜냐면 일반 매입에도 불공제가 있을 수 있고 고정자산 매입에도 불공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는 불공제를 쓰는 게 아니라 얘 둘이를 구분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 두 개 다 포함되어 있는 불공제를 찾아서 여기에 써주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구분하는 거는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을 먼저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지금 자동차 산 거는 고정자산이니까 11번에 5천만 원에 500만 원이 될 거고 나머지는 고정자산 아닌 일반 매입액이라 했으니까 2억 2천에 2,200이 되겠죠. 그럼 자동차는 11번 칸에 5천만 원에 500만 원이고 다음 우리 나머지는 일반 매입액이라고 하는 건 2억 2천만 원에 2,200만 원. 그럼 얘들이 나눈 후에 지금 10번에는 불공제 없고 11번에는 불공제가 지금 차가 2,500cc 차죠. 그래서 16번 클릭해서 우측 50번에 5천만 원에 500만 원이다 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럼 얘 500만 원은 넣었다가 뺀 거고 다음 현금 영수증 과세 매입액 공급가액 1,000만 원 부가가치세 100만 원 전부 고정자산이 아닌 일반 매입액으로 매입세 공제 대상. 그럼 현금 영수증이면 우리는 14번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 여기 41번 칸에다가 고정자산 아닌 모두 일반 매입액이니까 1,000만 원에 100만 원이다. 여기에 41번 칸에 써주게 될 거고 자, 그럼 우리 기타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서류로 제출하였음. 그럼 전자신고세 공제 대상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제 입력이 끝났으면 자, 누락한 납부세액을 볼 건데 누락한 납부세액이 하나만 있어서 100만 원이네요. 그죠? 그럼 이 100만 원 가지고 26번 가산세에서 71번 여기에 100만 원을 쓰고 그럼 이 100만 원에서는 자, 우리 누락한 납부세액이 100만 원인데 가산세는 10%고 그리고 감면이 예정때 누락한 거 확정때 하면 그렇죠. 75% 감면이니까 25%만 부과하면 되죠. 그래서 이 금액은 25,000원이 되고 자, 그리고 납부 지연은 100만 원이라고 쓰고 자, 당초 납부 기한은 2020년 10월 25일인데 예정 신고 기간은 그럼 지금 얘는 2021년 1월 25일 날 신고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고 확인을 하면 자, 가산세가 나왔고 자, 그리고 나서 혹시 이건지 봤는데 우리 이번 누락한 거는 카드 매출이었지. 명세율 그런 거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고 저장하면 끝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이거 일일이 다 못 적어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이거 하고 그리고 얘 있죠 27번 하고 이 두 개 적어 가서 보고 맞으면 정답 아니면 감점 좀 있었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하고 이 두 개 적어 가서 맞으면 정답 이 두 개 틀리면 감점이 좀 있었네라고 보면 되지. 이 썼던 거 일일이 다 어떻게 적어갈 거야? 그죠? 그 막 번호 수직수 할 필요 없이 다 써놓고서 얘만 보고 정확하면 정답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는 끝이고 또 다음 회차로 넘어갑시다. 자, 534페이지 534
534페이지 회사는 276. 그리고 이번에는 문제 보시면 다음 예정신고 때 다음 내용이 누락되었다라고 대놓고 적혀 있죠. 그러면 얘는 전부 다 누락분인 거예요. 아래쪽이. 우리 앞에 문제는 그런 말이 안 적혀 있으니까 내용 중에 누락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번엔 대놓고 누락분이죠. 그죠? 자, 그럼 누락 쪽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도 먼저 한번 입력해 보세요.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일기 확정인 4월부터 6월로 들어가고, 자, 그럼 예정 누락분이다라고 말했으니까 여기 안에서 먼저 입력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불공제인 경우에만 여기 세금계산서 들어왔다가 16번에 올 일은 있어도 누락분이, 그 외에는 여기를 벗어날 일이 없죠. 불공제는 여기 38번 쓰고 16번에 50번 써야 되니까 누락분도 그 외에는 이 밖을 나갈 일이 없어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매출 자료에서 당사의 제품을 태형무역에 매출하고 구매 확인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영세율 세금계산서 한 건을 정상적으로 발급하고 전송하였다. 자, 그럼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니까 영세율의 세금계산서에 600만 원이다라고 쓰고, 자,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걸 못 본 것 같은데, 자, 일단 영세율 체크해 놓고 그죠? 잘 놓쳐서 우연 아니다 그 이야기 하죠. 저도 문제 안 봤어가지고 있는지 몰랐는데 쓰는 걸 못 본 것 같아. 자, 그리고 정상적으로 발급 전송했다는 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없다라는 이야기고, 정상적으로 발급 전송했다는 건 다음 당사에서 사용하던 트럭을 주식회사 한우에게 매각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한 건을 정상적으로 발급하고 전송하였다. 그럼 얘는 그냥 일반 10%인 일반 과세죠.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 전송했으니까 문제가 없고, 그럼 자 33번에 금액 1000만 원에 옆에 100만 원 나오도록. 43번 다음 당사의 제품 440만 원을 비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매출연표를 발행하고 매출하였다. 그럼 우리는 과세에 10% 과세에 기타죠. 세금계산서 아니다. 거기에 400에 40만 원을 여기에 34번 칸에 과세에 세금계산서 아니다에 써주고, 자, 다음 매입에서 주식회사 정상에서 1월에 원재료를 공급받았으나 전자세금 계산서 한 건을 2월 20일에 지연 수치하였다. 친절하게 지연 수치라고 말까지 해줬다. 그죠? 자, 그럼 일단 어떻게든 매입세 공제해 주는데 가산세로 조금 줄이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럼 세금계산서 원재료 받은 거, 원재료 산 거 800만 원을 38번에 800만 원에 80만 원 쓰고, 저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그때그때 그냥 바로 쓰는 성격이에요. 그럼 지연 수치에 800만 원에 알아서 0.5%가 들어오죠. 그죠? 뭐 다른 말이 없었어도 그냥 2월 20일 날 수치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연 수치 쪽에 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2월 10일까지는 받았어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럼 이제 문제 있는 내용은 작성이 끝났으니까, 자, 이제 누락한 납부세액을 보면, 자, 누락한 매출세액이 140만 원인데 우리 누락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80만 원이니까 누락한 납부세액은 60만 원이 되죠. 그럼 60만 원을 계산을 했으면 이 60만 원을 이제 과소 초과환급 일반에 60만 원을 쓰고, 자, 그럼 이 60만 원을 가지고
얘의 10%. 그리고 예정 누락분 지금 확정 신고에 반영하는 거니까 75% 감면, 25% 부과. 그러면 15,000원이 되죠. 그럼 얘는 15,000원이 될 거고, 다음 납부 지연에 60만 원을 쓰면 이제 당초 납부 기한, 그럼 1기 예정은 2020년 4월 25일, 1기 확정 지급하는 건 2020년 7월 25일. 그리고 확인. 다음 여기에 도록된 죄가 결코 우연 아니다. 그럼 영세율 첫 번째 자료 있죠? 600만 원이 이거죠. 첫 번째 자료 제일 위에 600만 원. 그럼 600만 원이 여기에 들어오고, 그럼 이 금액도 위에 71번하고 감면 똑같이 해야 되니까, 그럼 3만 원에 25%만 부과하면 되니까 얘는 7,500원이 되겠죠. 제가 어제 말했더니 정말 생각 못할 줄 몰랐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기억하자고 여기 온 건 우연 아니다. 한번 둘러보자. 문제를 보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린 가산세는 총 76,150원이 이번 신고의 가산세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제 547페이지로 가서 547페이지 회사는 277 남해 상사. 자, 잠시만요. 특이사항 있는지 한번 쭉 볼게요. 자, 우리 기타에 보시면 이 부가가치세법상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니라고 적혀 있는 건, 우리가 내용에 보면 그냥 현금 판매한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현금 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봐 이렇게 적었는데, 제조업이나 이런 건 그 대상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거니까, 그냥 그 표현이니까 진짜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기타 동그라미 1번은 지금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문제 없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자, 이번엔 뭐 별로 어려운 거 없다. 먼저 입력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부가신고서에 1기 확정인 1기 아니죠. 2기 확정이었죠. 10월부터 12월로 가서, 자, 첫 번째 볼게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도 이야기했어요. 자, 세금계산서 과세 매출액이 9억 8천만 원인데, 그럼 일단 우리 부가세 신고할 때는 전자세금계산서든 종이세금계산서든 매출세액 받아서 세무서에 내야 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9억 8천만 원이 1번 칸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 종이든 뭐든 받았으면 다 내야지. 그죠? 그런데 종이세금계산서는, 자, 우리 얘 1,000만 원이 있는 거는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죠. 그럼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면 가산세 1% 대상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이야기를 제가 한 게, 여기 안에서 여기에 써도 되고 여기에 써서 1%를 써도 된다고 말한 걔가 걔죠. 그래서 저라면 그냥 여기에다가 1,000만 원 써서 1%인 10만 원 나오도록 할 거다 했더네. 그죠? 종이세금계산서 때문에 우리는 미발급 종이세금계산서 가산세 1% 부과된다고 한 거, 그게 첫 번째 거였고, 그래서 여기 10만 원이 들어올 거고,
그죠? 다음 신용카드 과세 매출액이 2,2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그러면 우리는 3번 칸에 2천만 원에 200만 원으로 3번 칸에 들어올 거고. 다음 현금 과세 매출액이 1,155만 원이 있는데 현금 영수증 발급한 게 1,100만 원이고 현금 영수증 미발급한 게 55만 원이에요. 현금 과세 매출액으로 부가세 다 받은 거죠. 그럼 부가세 받는 거래에서 현금 영수증 발행한 거 1,100만 원은 1,000만 원의 별도인 건 신용카드하고 같이 써야 되니까 우리는 여기에 1,000만 원을 더 넣어서 3,000만 원으로 바꿔주고 현금 영수증은 그렇죠?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행 안 했는데 현금 매출한 건데 현금 영수증 안 받은 거는 과세 거래인데 증빙 아무것도 안 줬다는 거잖아. 그래서 과세 기타에 4번 칸에 50만 원에 5만 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4번 칸에 50만 원에 5만 원. 다음 직수출은 5천만 원 있죠. 얘는 뭐 영세율의 기타 6번 칸에 5천만 원이다. 다음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대손금액. 자, 그럼 얘는 뭐 이번에 대손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 그랬으니까 대손세액 공제 받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세액이 400만 원이니까 우리 110분의 10이죠. 근데 금액이 얘는 깨끗하니까 400만 원인 거 알 건데 만약 금액이 지저분하게 나오면 빨리 안 보이죠. 그러면 세액을 구할 때는 제가 방금 110분의 10이라 그랬죠. 한마디로 나누기 11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세액 공급 가액을 구할 때 1.1인 거지. 세액은 11이죠. 그러면 바로 세액이 나오겠죠. 자, 그럼 얘는 400만 원이고 지금 400만 원을 세액 공제한 거니까 마이너스 400만 원. 자, 다음 매입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과세 매입액이 7억 2천. 그럼 세금계산서에는 일반 매입, 고정자산 매입부터 구분하라 그랬어요. 그럼 원재료 매입분 6억 2천은 일반 매입이고 업무용 기계장치는 고정자산 매입이고 거래처 접대 목적 매입분은 일반 매입이죠. 그럼 일반 매입은 6억 3천만 원이고 얘 둘이 합쳐서 고정자산 매입은 9천만 원이고 그럼 6억 3천만 원에 얘는 10번에 6억 3천만 원 6,300만 원 그리고 기계장치는 9천만 원에 900만 원. 자, 그리고 이 중에 지금 접대 목적인 거는 불공제니까 그럼 이 금액만 1,000만 원에 100만 원만 16번에 50번 가서 1,000만 원에 100만 원 이렇게 써주고 다음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이 300만 원 있죠. 그럼 이 300만 원은 예정신고 미환급세 21번 칸에 300만 원이다라고 쓰고 다음 1번은 앞에 말씀드렸고 2번 홈택스로 직접 전자신고하여 전자신고 세액 공제 받는데요. 그럼 그냥 19번 클릭에 전자신고 세액 공제 가서 만 원을 써주면 되겠죠. 즉 이런 문제에도 이 두 개만 써가면 답 정확하면 잘했구나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두 개만 적어가라는 거예요. 시험 때. 이거 말고도 나중에 쓰고 싶은 거 되게 많아요. 막 연마장사 있는 거 다 적어놨는데 얼마나 쓰고 싶겠어. 그죠? 그래서 답안지에 다 못 써요. 그러니까 포인트만 찍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끝. 우리 한 문제만 더 풀고 갈까요? 자,
자, 이 다음 회차로 가서 78회 자, 557페이지. 자, 557페이지고 회사는 278 대원전자 557페이지에 228번. 자, 이번 문제는 특이한 거 없어요. 자,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이 확정신고서로 가고 자, 그냥 부하지 신고서 작성하라는 거 적혀 있으니까 첫 번째는 전자세금계산서 과세매출액 12억 4,300만 원. 이건 1번 칸에 12억 4,300만 원 쓰면 되는 거고, 뭐 이건 다들 잘 아시는 거였고. 자, 두 번째 보세요. 매출처의 접대 목적으로 제품을 제공함. 이거 뭐죠? 자, 그렇죠. 부하지 신고서 문제 나오는데 매입세 공제 받았다고 나오죠. 그럼 간주공급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럼 전제 조건이, 간주공급의 전제 조건이 매입세 공제 받았다는 거잖아. 그죠? 그럼 매입세 공제 받은 이 제품을 거래처에 줬다는 거니까 사업상 증여죠. 그럼 간주공급은 시가로 공급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 금액이 우리는 과세 표준 될 거고 공급가액 쓸 건데, 간주는 과세 거래인데 증빙이 없는 거죠. 그래서 4번 칸에 1,200만 원이 되게 되겠죠. 간주 공급, 간주 임대료 다 4번 칸에 오는 거잖아요. 그죠? 다음 2019년 2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던 외상매출금 2,750만 원 중 50%를 회수했대요. 그럼 절반 회수했으면 세액 공제를 받았던 거니까 이번엔 우리가 회수했으면 거꾸로 내야 되겠죠. 그럼 낼 건데, 자, 지금 얘는 봤을 때 2,750만 원인데 이거의 50% 절반을 지금 회수했다는 거예요. 1,375만 원을. 그럼 1,375만 원에 부가가치세 계산할 때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앞에 나누기 11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125만 원의 부가가치세죠. 그죠? 1,250만 원에 별도했다는 거야. 그럼 이 금액만큼 우리는 회수했으니까 이제 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플러스로 125만 원이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다음. 자, 2020년 2기 확정신고 기간에 발생한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분 과세 매입액 8억 원에 대한 내용이다. 단 아래의 기계장치 이외에는 고정자산 매입은 없음. 자, 8억인데 보자. 1번은 2억 3,500, 2번은 500, 그럼 2억 4천에 얘 5억 6천이면 얘 합이네요. 그럼 8억, 얘 1, 2, 3번인데, 그럼 여기에 고정자산 매입은 기계장치 안 하고 접대 목적 원재료는 우리는 일반 매입액이죠. 그럼 일반 매입액은 5억 6,500. 5억 6,500만 원에 5,650만 원, 그리고 기계장치 2억 3,500에 2,350만 원. 그러니까 얘 합치면 8억에 8천이니까 뭐 따기 틀린 거 없겠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500만 원이 불공제죠. 그래서 16번에 50번 가서 500만 원에 50만 원 쓰고, 그런데 괄호를 봤더니 원재료 매입액에 지연수취분 2천만 원이 있대요. 그럼
뭐 어차피 공제 받으면 되고 혼날 건 혼나고 여기에 2천만 원 쓰면 10만 원이 자동으로 0.5% 계산이 되죠. 자, 그럼 이제는 2기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1150만 원. 그럼 21번 칸에 1150만 원이다 라고 쓰고, 자, 그리고 이제 불러온 자료 무시하고 세부담 최소화 과정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생략, 나머지는 다 생략이니까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이번 거 끝났네요. 지금 얘네들이나 우리 간주공급이나 대손세액 공제나 이런 것도 제가 신고서하고 막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그 부속 서류 이야기할 때 저는 부가세 신고서가 더 걱정이에요, 중요해요. 그래서 기억하세요라고 말했던 게 이런 데 써먹으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제 전에 제가 그런 말했던 이유들이 느낌이 오시죠? 근데 지금 이제 그때 공부했던 거하고 같이 매칭이 돼서 생각이 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걸 접목을 해서 지금 다 들어가야 돼요. 여기도 뭐 신용카드 매출표 수령명세서에 들어오는 거만 써야 되니까 아닌 건 빼고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신고서에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을 같이 막 매칭시키는 거예요. 의제 매입세액도 매입액에 공제율 곱한 거 쓸 거고, 지금 얘네들이 간주 임대료 가지고도 여기에 정기예금 이자율 곱해서 보유기간 그 기속 일수를 줘가지고 입력하는 경우도 나오고, 그것 때문에 전에 우리가 부속 서류 하면서 제가 부가세 신고서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 입력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부속 서류 했던 것도 같이 생각하면서 그걸 앞뒤 맞추면 두 개 다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신고서들은 쉬웠잖아. 사실 쓰면은 자동으로 들어오는 게 거의 대다수였죠. 그럼 이제 그걸 여기는 반영된 모습을 구현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이제 매매처 전표나 이런 데 썼을 때는 잘 들어오는 걸 봤었는데 그 이제 안 들어오는 게 문제인 거죠. 자.